자,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들어간 상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채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채권은 영어로 bond라고 해요. 기업이나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죠. 예금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내가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해요. 공장도 필요하고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물건도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금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주식을 발행해야 되나? 좀 복잡해. 주식을 발행을 하니까.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 좀 빌려줘. 이런 거죠. 돈 좀 빌려줘. 너가 1억을 빌려주면 내가 1억을 내가 만기 때 갚을게.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돈을 빌린 증서다 이거죠. 돈을 빌린 증서. 그럼 채권의 특징은 일단 만기가 있겠죠. 뭐 1년 후에 뭐 1억 줄게, 5년 후에 1억 줄게, 10년 후에 20억 줄게, 이런 만기가 있어요. 그러면 만기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못 쓰는 만큼 그 돈을 너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대신 보상을 해줘야지. 그걸 뭐라 그래요? 이자라고 해요. 이자. 이걸 표면금리라고 얘기도 해요. 표면금리. 그 다음에 만기가 있고 이자가 있으면 처음 발행하는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빌리는 돈이겠죠. 그래서 내가 1억이 필요하면 액면가는 1억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1년, 5년, 10년 만기 때 이자를 한꺼번에 복리로 계산해서 주는 복리채가 있는데 복리채 주로 국채나 공채가 여기에 해당해요. 국공채라고 그러죠. 국공채. 두 번째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이자가 예를 들어 뭐 10%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아예 처음부터 9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이자만큼 할인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1년, 5년, 10년 만기 때 1,000만 원을 받겠죠. 그래서 이자를 미리 띄고 이자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사고 이자가 붙어서 만기에 원금이 된다. 그래서 그걸 할인채 이렇게 얘기해요. 할인채. 이 할인채는 주로 지방채, 무슨 뭐 도시공사 무슨 도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되고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회사채죠. 회사채는 이표채라고 해요. 이표채. 쿠폰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표채는 이자가 표면에 붙은 거야. 이자가 2%입니다. 3%입니다.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준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자. 그래서 회사채를 사놓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채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리스크는 발행 주체가 망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은 망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대신에 이 기업들은 망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럼 망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는 그 이자율이 낮고, 왜냐하면 이자를 조금만 줘도 살 테니까.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아무리 뭐 우리 회사 채권을 사달라고 안 사주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높은 회사는 A, 뭐 A 이렇게 표현을 해요. A, B, B 이런 식으로 신용등급을 표현해요. 이렇게 하는데 요 A부터 B까지를 투자등급이라고 하고 B부터 이하를 투기라고 하는데 뭐 망할 때는 B도 망하고 A도 망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 등급은 BBB, 트리플 B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채권과 예금의 차이를 보면 예금은 예를 들어 1년 있다가 내가 1,000만 원을 맡기면 원금을 맡기면 이자를 만약에 2%로 준다. 그러면 1,020만 원의 원리금이 나오는 게 이게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고정되어 있는데 나오는 돈은 이자가 붙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이 만기가 있다 그랬죠? 만기가 됐을 때 액면가를 주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 내가 1억 빌려줬으니까 1억을 주는 거야. 대신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 플러스 이자인데
이 채권의 가격이 마지막에는 액면가가 되지만 이게 이렇게 중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시기마다 채권의 가격이 바뀐다는 거는 채권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한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를 산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원에 샀어. 원래 1,000원에 샀는데 2,000원에 파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마에 샀다고요? 1,000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원이잖아. 1,000원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예요? 수익률은 100%. 이게 수익률이야. 채권의 수익률은 이자가 있겠죠. 이자에다가 채권을 중간에 팔면 채권의 가격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채권을 산 가격이 만약 800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액면가가 1,000원이라면 1,000만 원이라면 이자가 있을 거고 이 차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잖아. 근데 얼마에 샀어요?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채권의 수익률을 결정한다고요. 채권의 가격이 왜 바뀌냐면 금리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A 채권이 5%에 발행했다고 칩시다. 5%에 발행해서 이자가 5%짜리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B 채권을 발행하는 거, 1년 뒤에 B라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지금 이자가 올라갔어요. 시중금리가. 그럼 시중금리가 10%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가 왜 10%가 됐냐면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자, 예금과 채권이 있는데 예금보다 채권이 더 위험하잖아요. 얘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얘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예금자 보호가 된 예금의 이자가 2%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채권은 2%보다 높아야 되죠. 그래서 채권의 금리는 3%, 4%, 5%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금리가 낮을 때는 5%만 발행해도 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기존 5% 주는 채권이 인기가 없어지잖아. 이자를 작게 주니까. 그러니까 얘를 안 산다고. 얘를 판다고. 그래서 기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니까.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률도 바뀐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받는 거는 결정이 돼 있지만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의 이자도 어떻게 돼요? 채권의 이자도 당연히 올려야 된다. 얘가 올라가면 얘가 안 올라가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얘가 올라가면 기존의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 보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져서 채권이 편입되어 있는 금융자산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금리와 채권의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만 오늘 채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